자, 시작해볼게. 자, 순열과 조합을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자, 여러분. 아니에요. 자, 해볼게. 순열과 조합 솔직히 말하면 한 1시간 10분 정도면 개념 설명은 끝나고요. 저랑 문제를 숙제 안 낼 거예요, 순열과 조합은. 저랑 오늘 같이 좀 많이 풀어볼게. 자, 일단 순열하고 조합은 거의 솔직히 말하면 좀 동시에 설명해주는 수업들이 많아요. 왜냐면 순열 조합 따로따로 해봤자 아무 차이가 없고요. 말 그대로 딱 하나 차이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순열부터 먼저 나가면 순열은 뭘 줄여서 순열이라고 하냐면 순서대로 배열 이렇게 줄여서 우리가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열은 뭐가 꼭 존재하냐면 순서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선생님은 경우에서 순열 조합할 때 항상 명령체로 한다 그랬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10명이 있었는데 10명 중에서 내가 5명을 앞으로 불러낼 거야. 그다음 여기까지 불러낸 다음에 얘네들을 일열로 한번 배열해 보자라는 거지.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만약에 자리가 이렇게 5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 요 앞에는 10명 중 1명이 나오면 되니까 총 10가지의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얘가 이미 앉았으니까 걔를 뺀 9가지고 계속 1명씩 빠지면서 뒤에 앉을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0명부터 시작해서 6명까지 총 앉는 방법, 그리고 이게 결국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얘를 바로 순열이라고 하고 얘를 공식으로 써보면 19, 8, 7, 6이잖아요. 근데 이걸 언제 다 곱하기를 이용해서 나타내냐 이거지. 그래서 만든 공식이 바로 뭐야? 10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5명을 뽑아서 일열로 나열시키자 해서 얘를 10P5라고 쓰는 걸 바로 우리가 순열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순열의 정의를 이제 일반항으로 말씀드리면 서로 다른 N개에서 몇 개를 뽑아서 R개를 뽑아서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뽑아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일열로 배열까지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순열이라고 하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일열로 나열하면 우리가 바로 NPR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벌써 우리가 CP5에서 공식을 좀 벌써 느꼈을 텐데 CP5 보면 10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몇 자리였죠? 5자리였으니까 10부터 시작해서 5개까지 계속 곱하라 라는 거랑 똑같은 뜻이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명 중에서 이번에는 3명 좀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 줄래? 라는 거지. 순서대로 배열해 줄래? 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얘를 10P3이라고 쓸 수 있고 공식은 10부터 시작해서 자리가 몇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3개니까 여기까지만 곱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결국 3개니까 이 3개가 요 숫자랑 동일하다라는 거지. 근데 그럼 얘를 한번 식으로 써주시면 안 돼요. NPR은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곱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N부터 시작해서 계속 1씩 빠지는 거야. 1씩 빠지다가 어디까지 곱해야 되냐라고 하면 둘이 뭐 하고 빼고 1 더한 데까지 곱하면 되겠군요 라는 거야. 그래서 얘 보시면 10에서 3 빼면 7인데 1 더해서 8까지 곱한 거고 10에서 5 빼면 5인데 1 더했으니까 6까지 곱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읽었더니 어떤 N개에서 R개를 뽑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 배열까지 했으면 P를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랑 항상 상대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조합이거든요. 이제 조합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호는 되게 익숙해요. 우리 피자에서 무슨 피자? 콤비네이션 피자. 그 콤비네이션이 한글로 조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앞 글자 C를 따와서 조합은 바로 C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조합의 정의는 뭡니까? 라고 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순열이랑 R개를 뽑아서 그럼 여기까지 또 순열하고 똑같아요. 뽑아서 여기서 바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배열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뽑기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 앞에 10명 중에서 내 앞에 5명이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5명이 나와서 끝. 그냥 내 앞에 와서 5명이 옹기종기 그냥 모여만 있으면 돼. 굳이 뭐 지네들끼리 일렬로 설 필요가 없어. 그럼 얘는 그냥 단순하게 10명 중 5명을 뽑자라고 해서 10C5라고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예시 딱 하나 갖다 그냥 끝내버리면 7명 중에서 4명을 뽑았다.
근데 1번, 만약에 순서가 존재한다. 순서가 존재하고 2번은 순서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순서가 있으면 7명 중 서로 다른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똑같고, 만약에 순서가 없으면 7명 중 4명을 뭐 하자? 뽑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얘를 일반항으로 쓰면 NCR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NCR은 공식이 뭡니까? 라고 하면 얘는 공식이 2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 순수하게 조합 공식은 n 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과 n-r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럼 갑자기 팩토리얼이 뭐예요? 라고 할 텐데, 이 팩토리얼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순열의 성질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이제 순열 성질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순열 성질 첫 번째, MP0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MP0을 한번 한글로 만들어 볼래? 서로 다른 몇 명에서 N명에서 몇 명을 뽑아? 0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자. 그럼 내가 이러는 거야. 이 중에 아무도 나오지 말고 일렬로 서라고 했어. 그럼 진짜 아무도 안 나왔지. 걔도 한 가지로 쳐준다. 그래서 MP0은 1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MP1은 뭐냐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MP1은 무슨 뜻이야? 여기 중에서 한 명만 나와서 일렬로 서라고 하면 한 명씩 각자 돌아가면서 나오면 되잖아. 결국에는 NP는 N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N이라고 써주면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선생님, 만약에 NPN은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애들 모조리 다 나와서 일렬로 서. 다 나와서 일렬로 쓰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일렬로 쓰는 거랑 똑같으니까 우리 얘 봐봐. 10명 중에서 10명을 일렬로 배열한다고 쳐봐. 19, 8, 7, 6, 5, 4, 3, 2, 1. 그럼 결국엔 얘는 모두 다 나열한 거랑 똑같아서 얘를 드디어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주고, n 팩토리얼은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곱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팩토리얼은 언제만 쓸 수 있냐면 이 글자가 있어야 돼. 남김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열한다. 그럼 다 팩토리얼 쓸 수 있어요. 여기 7명이 있었어요. 7명 뽑아서 다 나열할 거래. 그럼 7P7이라고 말해도 되고 7팩토리얼이라고 말해도 돼. 근데 이 중에서 갑자기 특정 한 6명만 뽑았어. 그럼 절대 걔는 팩토리얼을 쓸 수 없어요. 남김없이 나열할 때만 팩토리얼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NCR은 무슨 뜻이냐? n 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과 n-r 팩토리얼로 나눠 달라는 건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명을 뽑을 거야. 그래서 얘를 공식으로 쓰자면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과 3팩토리얼로 뭐 하자? 나눠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이해 가십니까? 근데 선생님, 왜 공식이 이렇게 나옵니까? 라고 하면 얘들 이런 생각해 보자는 거지. 나는 5명 중에서 2명만 골라서 그냥 내 앞에만 있으면 되거든. 근데 내가 모르고 5명을 그냥 일렬로 세워버린 거야. 5명은 5팩토리얼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물어볼게. 5명 이렇게 섰어. 근데 이 중에서 사실은 난 요 2명만 필요했거든. 근데 물어볼게, 호수야. 내가 얘 뽑고 얘 뽑나, 얘 뽑고 얘 뽑나 어때? 같지? 순서가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걸로 나눠준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이 3명은 사실 나한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5팩의 3명이 일렬로 선 경우의 수를 다 나눠주면 얘네들은 필요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5명을 모르고 일렬로 세웠는데요. 그 중에 내가 필요한 2명이 자리 바꾸는 것과 내가 필요 없는 3명이 자리 바꾸는 걸 나눠주면 실질적으로 5명 중 2명을 뽑는 거랑 선생님 똑같겠네요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근데 사실 이 콤비네이션은 공식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잘 봐. 얘들아, 너네가 말해봐. 여기 지금 우리 10명 있거든? 내 앞에 4명 나와서 일렬로 서라고 내가 말을 했어. 그럼 뭐지 공식이? 10P? 4라고 말하면 돼. 이해가? 자, 지금 내가 10명 중에서 4명을 일렬로 뽑아서 일렬로 세워버렸어. 그래서 너네들이 10P4라고 말을 했어. 이해 가십니까? 근데 내가 모르고 이러는 거야. 아, 미안. 4명 순서 필요 없어. 왜냐면 4명한테 난 똑같은 선물을 줄 거거든. 그래서 내가 미안해. 4명 순서 필요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일렬로라는 말을 안 해줬다면 공식이 10C4였거든. 4명만 필요한 거니까 그냥. 그럼 과연 이 10P4를 다시 10C4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거지. 있지. 뭐냐면 내가 이러는 거야. 야, 10명. 이 중에 4명 나와서 내가 선물 줄게. 서봐. 이랬어. 일렬로. 그랬더니 막 4명이 나와서 옹기종기 막 지네들끼리 싸운 거야. 내가 앞에 쓸래? 앞에 쓰면 더 선물을 큰 거 주지 않을까라고 하고. 근데 내가 이랬던 거지. 아니야, 너네 선물 다 똑같아. 굳이 순서대로 안 서도 돼.
라고 하면 내가 무슨 작업을 해주면 되냐? 내가 모르고 순서 있게끔 CP4라고 말을 했는데 미안, 말 잘못했어. 바로 어떻게? 이 4명이 자리 바꾸는 4팩으로 나눠주면 아무 문제 없이 10C4로 복구가 가능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 10P4를 바로 몇 팩으로? 4팩으로 나눈 건 10C4랑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바로 NCR은 공식이 하나 더 있다. 얘 말고 또 뭐도 있다? 모르고 내가 말을 잘못한 거지. NPR. N명 중에서 R명 나와서 일렬로 서버려. 미안. 선물 R명 다 똑같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게 자리 바꾸는 거 아무 의미 없어.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답이 똑같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한번 해볼까? 진짜 답이 똑같은지. 우리 10C4라고 하면 10 팩토리얼을 4 팩토리얼과 6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얘들아, 10 팩토리얼을 6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누구만 남지? 10, 9, 8, 7만 남을 거야. 그치? 그래서 10, 9, 8, 7. 선생님, 6, 5, 4, 3, 2, 1은요? 얘랑 만나서 없어졌을 거야. 그 다음 밑에 4, 3, 2, 1만 남을 거니까 요렇게 8 없어지고 요렇게 없어져서 210까지가 나오더라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내가 모르고 잘못해갖고 순서를 잊게 말한 거야. 10, 9, 8, 7로. 근데 어때? 4, 3, 1로 나눠주면 얘랑 똑같은 작업이잖아.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어떨 때는 이 공식이 되게 빠르게 쓰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 공식이 굉장히 빠를 때가 쓰일 때가 있는데 그럼 선생님 제가 문제를 읽고 이 방법을 쓸지 이 방법을 쓸지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 둘 중에 만약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얘를 쓸 때는 딱 정해져 있거든. 뭔지 알아? 바로 얘는 미지수인데 얘는 숫자로 나왔을 때가 훨씬 쉬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NC2가 28 되는 거 찾아줄래? 라고 나오는 거야. 그럼 애들 머릿속에서 어때? N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과 N-2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거 머리 아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자? 쌤이 그랬어. 앞에는 미지수인데 뒤에가 만약에 숫자로 나오면 이건 P로 쓰는 게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줄을 세워버리는 거야. 말실수를 해버리는 거야. 원래 N명 중에서 2명만 나오면 되는 걸 야, 2명 나와. 일렬로 서. 라고 뭘로 잘못 말해버린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미안. 너네들이 자리 바꾸는 거 아무 의미 없어. 라고 만들어주는 거지. 그럼 얘가 바로 28이 될 거고 없어져서 56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린 NP는 쉽거든. N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곱하면 돼? 2가지. 그럼 N 곱하기 N-1이란 말이야. 그게 56이래. 우리 연속하는 두 수 곱해서 56 되는 거 뭐 있어? 87에 56 있지. 그래서 N은 답이 8이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8C2가 28이 되는 거고. 이해 가십니까? 따라서 문제를 읽고 선생님 일렬로 순서가 존재합니다. 그럼 P. 아니 순서 필요 없어요 선생님. 그냥 뽑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C를 쓰면 된다 이거지. 그럼 이 대표적으로 C 쓸 때랑 P 쓸 때랑 한번 선생님 예시를 보여줄게. 내가 이런 거지. 우리 10명이 여기 있었어. 10명이 여기 있는데 내가 첫 번째는 반장 1명, 부반장 1명, 그 다음에 뭐 회장 1명 이렇게 뽑기로 했어.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렇게 반장, 부반장, 회장 이렇게 자격이 달라. 이걸 우리가 일명 자격이 다를 때거든. 자격이 다르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월급이 달라. 반장은 월급이 1억, 부반장은 월급이 5,000원, 회장은 월급이 1,000원이야. 그러면 제이야, 너도 나도 뭐 하려고 싸우겠어? 반장 하려고 어때? 피 튀기게 싸울 거지. 그래서 피를 써.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10명 중 3명을 피 튀기게 싸움 붙여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격이 달라요 선생님. 그러면 피 쓰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두 번째 이러는 거야. 야 그냥 대표 3명. 월급 어차피 똑같아. 대표들은 다 3명밖에 없고 어차피 월급 다 똑같아. 피 튀기게 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난 뭐 하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 그래서 10C3이다 라는 거지. 따라서 자격이 다를 때는 P를 쓰면 되는 거고 얘는 자격이 다 같아. 그러니까 일명 반장이 하는 일을 부반장이 하면 안 되고 부반장이 하는 일을 회장이 간섭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문제를 읽고 이거 자격이 달라. 회장, 부회장 이렇게 명칭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땡큐. 그러면 얘는 P를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대표 3명이래. 얘네들은 어차피 월급 다 똑같네. 그럼 자격이 다 같으니까 뽑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머리가 아파지죠. 여기서 만약 회장 2명이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왜냐면 이 회장 2명은 또 자격이 같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뭐 하면 돼? 일단 4명을 뽑아서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되는 거지. 왜? 얘네들은 자리 바꿔봤자 아무 의미 없으니까.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순열하고 조합해서 많이 나오는 게 크기순이야. 크기순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키순도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숫자가 1, 2, 3, 4, 5, 6이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첫 번째 숫자를 뽑고 두 번째 숫자를 뽑고 세 번째 숫자를 뽑을 거래. 근데 뽑아서 A1, A2, A3가 되도록 순서상을 만들 거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가 잘 봐. 호수야. 너는 숫자 아무거나 3개 말해봐. 좋아하는 숫자. 36. 1이요? 자, 호수가 361을 뽑았어. 그럼 무조건 맨 앞에 오는 숫자는 뭐야? 6. 그 다음은 3. 그 다음은 1이야. 근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호수가 6개 중에 3개를 뽑았는데 그 3개를 만약에 키순으로 나열한다고 하면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겠지. 그럼 결국엔 얘들아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 게 아니라 3개만 뽑으면 알아서 6, 3, 1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야. 따라서 크기가 이미 결정된 문제들이 있어. 이렇게 크기가 결정된 문제들이 있으면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뽑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지. 여기서 4명 나와. 10명이 있었어. 4명 나와. 그랬더니 그 4명이 뭐냐? 예를 들어서 호수, 태인이, 그 다음에 세은이, 그 다음에 제이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공식이 뭐야? 나오기만 했잖아. 10시? 4란 말이야. 그치?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막 지네들끼리 둥글게 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러는 거야. 어우, 시끄러. 너네 한 줄로 서. 라고 하면 여기다 뭐만 해주면 돼? 10시 4에다가 명령 내리는 거지, 4명한테만. 야, 너네 일렬로 서. 라고 하면 뭐가 돼? 4패. 끝났지. 그럼 이게 결국 사실은 뭐랑 똑같아? 10P4랑 똑같은 거야. 뽑은 다음에 나열하나, 뽑으면서 동시에 나열하나 사실은 같은 의미라는 거지.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야, 4명. 아, 너네 키순으로 서. 작은 애부터 큰 애까지 서봐봐. 그러면 앞에 나왔어, 4명이.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될까? 1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 어차피 크기 순으로 쓰려면 작은 애부터면 하나, 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내 생각에 키순이? 왜냐면 호수랑 태인이, 세은이 내 생각에 또이또일 것 같고 제이가 제일 키 클 것 같아. 아, 그래? 세은이가 2번이다. 태인이가 3번. 이렇게 될 것 같아. 아무튼 어쨌든 호수, 태인이, 세은, 제이가 크기 순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어때? 뽑기랑 뽑은 다음에 키 순으로 나열한 거는 답이 똑같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크기가 정해져 있을 때는 아무 고민하지 말고 뽑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볼게. 또 하나 있어. 모의고사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이런 거야. 1, 2, 3, 4, 5, 6, 7이 있었어. 근데 내가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크기 순으로 갔으면 좋겠고 10까지 그냥 갈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랑 일곱 번째는 크기 순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그럼 얘들아 당황하지 마. 어쨌든 나는 10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건데 크기 순으로만 뽑으면 되니까 얘 뭐가 되면 돼? 10시 3 끝. 그럼 알아서 만약에 3, 5, 7이 뽑히면 7, 5, 3으로 갔을 거야 이미.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몇 개 남았어? 7개지. 그 중에 또 크기가 결정되어 있는 게 2개 있으니까 뭐 하면 돼? 7C 해주면 돼. 그럼 알아서 9, 2 뽑았으면 9, 2가 올 거야. 이해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 남았지? 만약에 5개는 그냥 일렬로 배열하면 돼. 그럼 곱하기 몇 배? 5패 끝. 이거 다 곱한 게 정답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 10가지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3가지는 크기순, 2가지는 크기순 하면서 나머지는 알아서 배열하는 총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일단 팩토리얼은 언제 쓸 수 있다? 앞으로 세울 건데 남김없이 세울 때. 그리고 C는 언제 쓴다? 뭐 예를 들면 뽑아서 그냥 놔두거나 뽑았는데 크기순으로 나열할 때. 그리고 P는 언제 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뽑는 동시에 일렬로 세울 때. 근데 실수로 뽑기만 해버렸네? 그럼 걔네들한테 명령 내리면 돼. 일렬로 서. 라고 하면 순열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이게 사실은 순열 조합이랑 가장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고요. 문제 유형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우리 학원책 한번 순열 조합 한번 펼쳐볼까? 자, 1번. 유형, 그래서 1번 유형은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도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자, 유형 3번 한번 봐볼게요. 유형 3번. 유형 3번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순열이 정말로 많이 유용하게 쓰이는 문제 유형이 유형 3번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겠어? 당연히 어떤 숫자를 던져주고
얘 갖다가 만들 수 있는 몇 자리 자연수가 몇 개라고 나올 때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자연수의 개수인데 이 자연수의 개수는 딱 봐도 뭐만 조심하면 돼? 내가 저번에 아마 앞에 경우의 수에서도 한번 했을 텐데 누가 제일 중요해? 0이 가장 중요해. 왜 0이 가장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야, 첫 번째 1, 2, 3, 4, 5. 지우야, 5개의 숫자에서 3개의 숫자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 5가지 숫자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했을 때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공식이 뭐일 것 같아? 5p 3이라고 하면 돼. 맞잖아. 5개 중에 3개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니까. 그래서 답이 5, 4, 3이니까 60이 정답이야. 이해가? 근데 내가 여기서 살짝 변수를 주는 거야. 어떻게? 0, 1, 2, 3, 4라고 주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얘가 꼈어. 그래놓고 똑같아. 문제는 3자리 자연수 만들어줘. 그럼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뭘 써버려? 6p3을 쓴다라는 거지.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왜? 이 6p3에는 모두 포함돼서 나와버렸어? 맨 앞에 0인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일단 개무시하시고 일단 6p3 쓰세요. 그 다음 어떻게? 문제가 될 때를 찾아서 빼버리면 되니까 강제로 0을 안 치고 나머지 숫자 몇 개? 5개 중에서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서 빼주면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6, 5, 4니까 120에서 5, 4, 20을 빼면 되니까 답은 100가지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이해가? 그래서 선생님 이 자연수를 만들 때는 맨 앞이 숫자가 0이 있냐 0이 없는 문제냐에 따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유형 3번에 내가 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럼 얘들아 우리 7번 그냥 바로 같이 풀어볼까? 0, 1, 2, 3, 4, 5 중에서 4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달래. 일단 이거 보자마자 바로 몇? 6p4라고 바로 하겠지. 하지만 거기엔 문제가 생겨. 맨 앞에 누가 온 거? 0이 온 거. 그럼 0이 왔다는 가정하에 5p3을 빼주면 정답이 되겠네.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요? 자, 그 다음 뒷장 넘어가 볼게. 자, 이 순열이 이제 두 번째로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 바로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다라는 거야. 자, 이게 풀이가 2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 방법 아예 안 가르칠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두 번째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웃한다는 솔직히 난이도가 하예요. 왜냐면 이웃한다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 말 그대로 테이프로 꽁꽁 묶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이렇게 있었어요. A, B, C, D, E가. 근데 얘네들이 일렬로 나열할 거면 5팩이에요. 남김없이 나열할 거니까. 근데 이 5팩 안에 C랑 D는 제발 붙어서 앉았으면 좋겠대. 쟤네들은 형제인가 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테이프로 꽁꽁 묶어버려. 그럼 내 눈에 5명이었던 사람이 1명으로 취급돼서 4명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먼저 어떻게? 얘를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지. 근데 문제가 생겨. 테이프로 묶었지만 그 테이프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빙글빙글 돌 수도 있으니까 저 둘이 자리 바꾸는 2팩을 곱해주면 정답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웃한다 그러면 뭐 하자? 묶어서 하자. 근데 만약에 3명이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있었어. 얘네 셋이 이웃하래. 테이프로 묶고 하나, 둘, 셋, 4명을 일렬로 나열하고 지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도 있겠네. 3팩을 곱해준 게 최종적인 답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웃하지 않는다가 이제 문제가 좀 껄끄러워져. 왜 껄끄러워지냐면 아마 첫 번째 방법으로 배운 학생들은 나중에 학교 시험 가서 무조건 틀릴 거야. 뭐냐면 일단 그래도 알려줄게. 가끔가다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어. 근데 A, B, C, D가 있는데요. B랑 C는요 싸웠대요. 저 둘은 절대 같이 붙어서 앉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근데 저는 그러면 전체에서요. B, C가 이웃할 때를 뺄게요. 맞아, 잘했어. 그것도 맞는 풀이야. 자, 그럼 가볼게. 전체면 일단 총 몇 명이야? 5명이니까 5팩이 될 거야. 거기서요, 선생님, 하필 그 싸운 두 놈이 붙어서 앉는 이웃할 때를 빼주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4명을 일렬로 세우고요. B, C는 자리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답을 쓸게요. 라는 거. 답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방법은 언제까지만 되냐면 2명일 때까지밖에 안 돼요. 이게 3명 이상 가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왜? 애들이 이제 이렇게 풀 거야. 저거를 이해한 친구들은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선생님 B, C, D가 싸웠대요. 3명이. 그럼 저는 얘네들이 이웃할 때 빼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 먼저요. 6명 일렬로 세우고요. 하나, 둘, 셋, 넷. 4명을 세우고요. 지네들끼리 자리 바꾸겠죠? 3팩을 곱해줘요. 자, 이거 왜 틀렸지?
이거 왜 틀렸어? 뭔 뜻이냐? 내가 찾은 건 B, C, D 3명이 이웃할 때만 빼준 거야. 무슨 뜻이냐? 이런 것들은 지금 요 답의 개수를 찾아보면 요 네모에는 이런 것들은 진짜 없어. 뭐 예를 들면 D, E, F 이런 것들은 진짜 포함되어 있어. 다 떨어져 있잖아. B, C, D가. 그치? 근데 이 네모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얘가 포함되어 있어. B, C는 이웃해 있고 D는 떨어져 있는 거. 왜? 나는 B, C, D만 같이 3명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걸 뺐거든. 그러면 반대로 2명이 붙어 있는 건 아직 세워져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얘가 2명 이상일 때와 2명일 때와 2명 이상일 때를 원래 나눠서 문제를 푸는데 너네들은 이제 이걸 하지 마. 이건 아예 없었다고 생각해. 왜? 이 방법을 푸는 방법을 외우면 그건 2명이 됐든 다 똑같이 쓸 수 있거든. 자, 이제 시작할게. 뭐냐면 이런 거지. 선생님, A, B, C, D가 있는데요. 선생님, 명령체로 많이 푼다 그랬어. 얘네 셋이 싸웠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너네 나가. 그 교실을 내보내. 그럼 어때? 남은 애들은 3명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 3명, 너네부터 먼저 일렬로 서. 네. 그래서 진짜 섰어.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해? 문 열어주고 그 3명한테 싸운 애들한테 들어오라고 하면서 저기 A, F 앉아있지. 네. 너네 저기 사이 가서 앉아. 그러면 절대 B, C, D는 이웃할 수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선생님, 빈자리가 4개가 있는데요. 4자리 중에서 3자리 골라서 앉을게요. 이게 바로 B, C, D가 절대 이웃하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2명일 때도 돼요? 당연히 되죠. 이렇게 있었어요. 얘네들이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나가. 일렬로 서 나머지들. 그래서 4명이 섰어. 4팩으로. 그래서 진짜 A, B, E, F로 섰어. 그 다음 내가 어떻게? CD 들어와. 저기 애들 앉아있지. 네. 요 5자리 보여? 네. 그 중에 2자리 선택해서 앉아. 네. 끝.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얘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살짝 난이도를 내가 올려볼게. 이 올린 건 뭐냐면, 지금은 내가 얘 A, B, C, D, E를 다 무슨 취급했지? F까지? 사람 취급을 했어. 근데 내가 이제 귀신 취급을 할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의자 개수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자 개수랑 사람 수랑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무슨 뜻이냐? 의자가 이렇게 7개가 있었다.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인데 F랑 G랑 싸웠다. 저 F, G 절대 이웃해서 앉히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제이야? 개콘도 그렇게 봤니? 아닐 거 아니야. 자, 7개가 있었어. 근데 7개 의자랑 사람 수랑 어때? 똑같지? 그러면 원래 너네들 하던 대로 하면 돼. FG 싸웠대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저 5명부터 나열해. 그 다음에요. 얘 2개 갖고 나갔으니까 얘가. 6개 의자 사이사이마다 2명 가서 앉으면 돼요. 끝. 그럼 F랑 G랑 안 절대 이웃할 수가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문제 낸 거야. 어떤 문제는 의자 개수가 사람 수보다 많을 때가 있어. 무슨 뜻이냐면 의자는 10개인데 사람은 3명이야. 그래서 내가 이러는 거야. 야, 3명. 너네 저기 빈 의자 10개 있지? 절대 이웃해서 앉지 마. 라고 시키는 거야. 그럼 애들 멘붕 오는 거야. 왜? 그래서 밑에 이제 경우의 수가 시작돼. 말도 안 돼. 이거 답 졸라 큰데. 이거 졸라 크거든? 자, 일단 좀 개수를 줄여줄게. 이걸 7개로 줄여줄게. 자, 이렇게 됐지? 그 다음 어떻게 하냐? 너 여기 앉아. 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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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막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졸라 그래요. 경우의 수. 이거 답 졸라 커요. 못 그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의자 개수가 사람 수보다 많을 때는 우리 누굴 불러? 귀신을 불러. 야, 와, 야, 좀 사람 좀 채워. 그래서 4마리가 와, 귀신이. 그럼 의자 개수랑 사람 수랑 어떻게 해서 똑같아졌어.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사람 나가. 그 사람을 내보냈어. 의자 들고 내보냈어. 나갔어.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하냐? 야, 귀신. 저기 내 자리 보이지? 네. 거기 가서 일단 앉아봐, 너네. 근데 문제가 생겨. 귀신 4마리가 앉는 경우의 수를 4팩하면 돼, 안 돼? 안 돼. 순혈조합은 사람한테만 쓸 수 있거든. 실질적으로 4명이 여기 와서 귀신이 앉는 건 그냥 한 가지야. 왜? 사람 수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귀신이 앉았어. 그 다음 내가 이러는 거지. 이제 사람 들어와. 저기 귀신 4마리 보이지? 너네 저기 사이사이 가서 앉아. 라고 시키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OP3이 되겠지. 답이야. 그럼 절대로 사람이 누구랑? 다른 사람들끼리 이웃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의자 개수에 비해 사람 수가 많을 때는
그 의자 개수만큼 귀신을 부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내보낸 다음에 어차피 귀신은 일렬로 앉을 거니까 아무 문제 없고 한 가지고 그 다음 사람만 사이사이에 앉히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유형 4번을 한번 풀어볼게. 자, 11번 한번 봐봐. 1반 2명, 2반 3명, 3반 2명이 있는데 같은 반끼리는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럼 빨리 테이프로 묶어. 빨리 1반 2명 테이프, 2반 3명 테이프, 3반 2명 테이프. 그럼 내 눈에 몇 명처럼 보여? 총 3명처럼 보이니까 3팩 때리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1반 너네 그 테이프 묶여봤니? 묶이면 어쨌든 이렇게 돌돌돌 같이 돌 수는 있어. 그 안에서. 그러니까 1반끼리 자리 바꾸는 거 몇 팩? 2팩. 2반끼리 자리 바꾸는 거 몇 팩? 3팩. 3반끼리 자리 바꾸는 거 몇 팩? 2팩. 정답이 되겠지. 그러면 66에 36이 나오겠네. 아닌가? 3팩에다가 알아서 하세요. 12, 12, 144인가? 답은 4번인가 보네. 이렇게 나오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세요. 이번에 이웃하지 말래요. 자, 14번 봐봐. 남학생 3명, 여학생 5명인데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마. 그럼 먼저 누구부터 앉혀라? 남학생 나가. 여학생부터 앉혀. 몇 팩? 5팩이 되겠지. 그 다음에 사이 가서 남학생들 저기 여학생들 앉아있지? 사이 가서 앉아. 사이 간격이 몇 개 나와? 6개 나오니까 6P3이라고 써주면 되겠네. 그럼 653 곱하면 뭐나요? 90에다가 뭐 곱하면 돼? 아까 5팩이었지. 알아서 곱하시면 14,400 정도 나오겠네요.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15번 푸는데 모음 모른다. 그럼 저 방법 없어요. 제가 영어 선생님이 아니니까 모음을 모르겠어요. 그럼 큰일 난다. 근데 너네 아시다시피 시험 볼 때 머리 하얘진다. 모음이 뭐였지? 자음에다 아이오 하고 있는 애들 많아. 그러니까 무조건 뭐 0단어 나오면 빨리 모음, 아이오 쭉 써놓으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6번 한번 가볼게. 오히려 순열 조합이 더 재밌어요. 자, 이번엔 교대로입니다. 이 교대로 나열한데도 또 문제 유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 수가 같을 때, 사람 수가 같다, 사람 수가 다르다입니다. 담요? 아, 나 진짜. 여긴 내가 아빠예요, 여기는 아빠. 여기가, 얘들아, 뒤에가 추워. 아, 근데 앞엔 더워. 근데 이 전체적인 공간이 좀 시원. 내가 희생할게.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자, 갈게. 자, 교대로 선다라고 하면 학생 수가, 사람 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먼저 봐야 돼. 무슨 뜻이냐면, 남자, 넷, 여자, 넷. 남자, 셋, 여자, 넷. 자음, 5개, 모음, 5개. 자음, 3개, 모음 4개. 이처럼 뭔가를 교대로 세울 거야. 남녀, 여남, 또는 자음, 모음. 이렇게 교대로 뭔가 나열할 건데, 그 나열하는 거의 존재의 개수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진다라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사람 수가 같거나 자음, 모음의 개수가 같으면 일단 뭐 하면 되냐면, 둘 중에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나열하면 돼. 만약에 여자가 더 좋아요. 그럼 여자부터 먼저 나열해. 4팩.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라 남자는 내가 남자 좋아한다고 느낀 거 아니야? 그치? 자, 여자를 먼저 그럼 세웠어 이렇게.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하냐? 남자들 저기 여자들 서 있는데 저기 가서 옆에 가서 너네도 쓸 건데 조건이 있어. 뭐? 교대로 쓸 거니까 다 같이 여자의 왼쪽으로 가서 쓰던가 또는 다 같이 여자의 오른쪽에 가서 서야지만이 교대가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남자들이 여자의 왼쪽에 가서 4명이 쓰는 거야. 그럼 무조건 자리가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4팩이 될 거야. 근데 남녀도 되지만 여남도 되니까 몇 가지? 2가지가 나오더라. 그래서 얘가 정답입니다. 근데 그럼 개수랑 다를 때랑 뭔가 차이가 있겠네요. 잘 봐. 남자 셋, 여자 넷이 있는데 똑같아. 자, 여자부터 세웠어. 여자 4팩 했어.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남자를 세우려고 봤더니 남자가 만약에 다 같이 여자의 왼쪽에 서면 남녀, 여자끼리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무조건 3명은 여자의 오른쪽에 서야 되니까 여기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몇 팩? 3팩이고 여밖에 안 되니까 얘는 사실상 곱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끝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인원수가 같을 때든 다를 때든
남자 일렬로, 여자 일렬로, 여자 일렬로, 남자 일렬로까지는 다 똑같아. 근데 이 뒤에 곱하기 2가 있냐 없냐의 차이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가 2가 있을 때는 다 같이 자리를 교체해도 똑같은 거니까 곱하기 1을 하지만 얘는 자리가 교체가 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니까 2를 곱하면 안 된다. 그냥 일렬로 세우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17번 한번 봐볼까? 남자 셋, 여자 셋, 일렬로 등산할 건데 무조건 교대로 써야 돼. 첫 번째 몇 팩? 3팩. 그 다음 여자도 일렬로 3팩 곱하기 얘는 인원수가 똑같으니까 2. 답은 66에 곱하기 몇? 2 하면 되니까 답은 72.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긴 지금 인원수 요거 여기 있다. 우리 16번 한번 봐볼게. 1, 2, 3, 4, 5, 6, 7을 숫자를 5개를 사용해서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하는데 각 자리에 짝수 또는 홀수 그리고 홀수 또는 짝수를 교대로 사용한대. 근데 문제가 생겼어. 홀수가 몇 개야? 4개. 짝수가 몇 개야? 3개지. 그럼 다르니까 3팩, 4팩 끝. 정답이 되겠지. 미안. 틀렸어. 5자리 수래. 숫자는 7개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머리를 써야겠다. 5개인데 홀수, 짝수, 홀수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첫 번째 방법은 무조건 짝수들이 먼저 3개가 오고 홀수들이 오거나 2번은 홀수들이 오히려 3개 오고 짝수가 2개 오거나 이런 경우겠지. 그럼 나눠서 한번 풀어보자 이거. 첫 번째, 선생님 짝수가요 먼저 3개가 쓰였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짝수 몇 개 있어? 짝수 3개지? 2, 4, 6. 그럼 3개 중에 몇 개 골라서 짝수 자리에 넣으면 돼? 3개네? 그럼 끝. 3팩. 그럼 홀수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4개 중에 몇 개 골라서 나열하면 돼? 2개. 4P2라고 써주면 돼. 근데 반대로 홀수가 요 자리, 동그라미 자리에 홀수가 올 거면 4P3을 쓸 거고 짝수는 3개 중에 2개 올 거니까 3P2를 써주면 되겠지. 그럼 요거 또는 요거니까 얘가 정답이 되겠네. 그러면 4, 3, 12에다가 6 곱하니까 72고 4, 3, 24에다가 3이 6 곱하면 되니까 144가 나오겠네. 그럼 얘네 둘이 더한 정답은 216. 이렇게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19번, 20, 21번은 사실 되게 쉬운데 자,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 자, 19번 보면 자, 남학생이 몇 명? 3명이 있고요. 여학생이 몇 명 있대요? 4명이 있대요. 자, 갈게. 남학생이 지금 3명이 있고 여학생 4명이 있어. 그럼 물어볼게. 지우야, 얘네들을 그냥 일렬로 나열하면 몇 팩? 7팩. 자, 홍주야, 남녀를 교대로 세울 거래. 공식 불러봐. 몇 팩? 남녀를 교대로. 4팩. 아니. 지금 문제를 내가 다르게 내고 있는 거야. 다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남자, 여자 교대로 세운대. 그럼 몇? 4팩 곱하기 3팩. 이해 가십니까? 자, 근데 이 문제는 뭐였냐면, 근데 선생님 이렇게 일렬로 세울 건데요. 양쪽 끝에 남학생이 왔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특혜가 존재하면 먼저 남학생부터 먼저 세우는 거야. 남학생 일로 와. 그 3명이 왔어. 너네들 중에 2명은 양쪽 끝에 서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먼저 3명 중 2명을 골라서 양쪽 끝에 세우는 거야. 그래서 남자, 이렇게 양쪽 끝에 세웠어. 그러면 남자는 이제 1명으로 줄겠지. 그 다음에 요 가운데는 5명은 알아서 서도 된대. 양쪽 끝이 남자면 되는 거지. 뭐 가운데 니네 마음대로 서도 되니까 곱하기 몇 팩? 5팩 하면 되겠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120 곱하기 3이 6 하면 되니까 답은 720까지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네. 이해 가십니까? 자,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여사건으로 많이 풀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21번 한번 가볼게요. 21번. 자, 21번은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은 그나마 잘 풀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이대부가한테 이걸 풀려봤더니 근데 포수가 뭐예요? 이러더라고. 좀 당황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그냥 직책이야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어. 거기서 내가 사인을 보내면서 어떤 경기적 흐름을 잡아가는 중요한 인물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었잖아. 자, 21번. 어느 야구팀에서 9명을 나열할 건데 특정 3명, 3, 4, 5번 중 하나를 정할 거래. 그 말 뜻은 뭐냐면 3명은 되게 잘하나 봐. 그래서 중심 타선. 중심 타선이 3, 4, 5번에 놓을 거래. 그럼 얘들아 이걸 제일 많이 실수하는데 뭐냐면 근데 그럼 9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겠네요. 그래서 9P3을 진짜 많이 써. 근데 얘들아 문제 잘 읽어봐. 9명 선수 중
특정 성수 3명을 3, 4, 5번 중 하나로 정하고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여기서 구피 3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지금 9명 중에서 3명은 벌써 되게 잘하는 애야. 그럼 걔네한테 가서 야 너네 3, 4, 5번으로 됐어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아무거나 무작위로 9명 중 3명 뽑으면 안 되잖아. 졸라 못하는 애 3명이 오면 어떡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 3명이라는 건 벌써 뽑힌 애야. 벌써 우리 팀에서 제일 잘하는 에이스 1등, 2등, 3등이 뽑힌 거니까 걔네들은 3, 4, 5번을 갖고 가면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나서 자 남은 누구? 몇 번에? 8번에 포수를 정하기로 했대. 그럼 포수는 무조건 여기 와야 돼. 그리고 여기 특정 3명이 왔어.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어? 몇 명 남았어, 얘들아? 몇 명? 9명 중에서 지금 4명이 선택된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치? 그럼 5명을 뭐 하면 돼? 이제 남은 번호 1, 2, 3, 4, 5, 6, 7, 8, 9. 요 아무렇게나 선생님이 쓰면 돼요. 그래서 5팩을 하면 되는 거고. 이해가? 그 대신 선생님, 이 특정 3명은 3번 할지 4번 할지 5번 할지 지네들끼리는 막 자리 바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다 이제 애들이 3팩. 그래서 120 곱하기 6에서 답은 720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야. 이해가? 그럼 차이점 봐봐. 선생님 저는 여기서 구피 3을 안 했어요. 왜? 걔네 3명은 이미 잘하는 아이로 딱 표시가 돼 있으니까 걔네들한테 가서 귓속말로 야 너네들은 3, 4, 5번 중 하나 될 거야. 알았지? 그럼 너네들은 3, 4, 5번 너네들끼리 정해. 그러니까 3팩이 되는 거고 포수는 8번이야. 됐고 그 다음에 야 5명 너네는 뭐 실수만 하지 마. 알아서 일렬로 서. 그럼 5팩 하면 되니까 답을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요 이제 사전식 배열. 이 사전식 배열은요, 못하는 애가 딱 정해져 있어요. 설마 여기 있진 않겠지? 뭐냐면요, 이거 물어보면 끝나요. 집에 영어 사전 있는 사람. 책으로 된. 2명밖에 없어? 야, 너네 영어 사전 없어? 저 좀 많이 힘든가 봐. 자, 이 사전식 배열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진짜 그 사전이야. 영어 사전, 국어 사전. 여러분 영어 사전 솔직히 한 번쯤은 다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라는 영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고 싶어. 당연히 네이버에는 BUS 치면 끝나죠. 근데 우리가 사전으로 찾는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냥 B를 찾아서 확 넘기고 그 다음 U로 시작하는 데를 다 지나간 다음에 BU에서 바로 S가 나오냐? 아니, BUA로 시작하는 단어를 또 다 지나가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BUS에 도착하면, 단어 찾았다라고 할 텐데 내가 거꾸로 물어보는 거야. 그럼 너가 지금 얘를 찾기까지 앞에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지나왔을 텐데 그게 몇 개야? 라는 거야. 그럼 너네들은 어떻게 해야겠어? 선생님, 제가요, 버스에 도착하려면 A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를 다 지나오고요. B로 시작하는 단어를 지나오긴 할 텐데 BA로 시작하는 단어, BB로 시작하는 단어, BC로 시작하는 단어를 다 지나오다가 BU에 도착하면 A를 시작하는 단어 쭉 가서 마지막 BUS에 도착할 겁니다 라는 거지. 그럼 너가 지금 이 지나온 단어의 개수를 세워달라는 게 사전식 배열인 거야. 그럼 너네들은 어떻게 하냐? 맨 앞이 A라면 만들 수 있는 영단어가 몇 개 있지? 그 다음 B로 시작하면 B로 시작하는 단어는 조심해야겠지. B로 시작하는 단어를 다 지나오면 얘도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B로 시작하는 단어에 도착했다면 BA로 시작하는 단어는 몇 개지? BB로 시작하는 단어는 몇 개지? BC로 시작하는 단어는 몇 개지? 그 다음 BU에 도착했어. 그럼 BUA로 시작하는 단어는 몇 개지? BUB로 시작하는 단어는 몇 개지? 다 지나와서 최종적으로 BUS에 도착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세는 걸 바로 우리가 사전식 배열이라 그래. 근데 있잖아, 사전식 배열은 애들이 웬만하면 안 틀려. 왜냐면 A 다음에 B, B 다음에 C 순차적으로 나올 걸 알거든. 근데 이 사전식 배열이 꼭 영어 사전만 있는 건 아니고 국어 사전만 있는 건 아니고 숫자 사전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1, 2, 3, 4, 5 갖다가 만드는 5자리 수에서 43,215는 도대체 몇 번째 수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맨 앞이 만으로 시작할 때, 2만으로 시작할 때, 3만으로 시작할 때를 또 다 지나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4만으로 시작했으면 4만 1000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다 지나오고 4만 3000에 도착했으면 4만 3100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다 지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특히 숫자로 나왔을 때는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0이 있니? 이 0이 또 골 때려줘요. 왜? 5자리 수를 만들 건데 또 맨 앞에 0이 못 오거든. 그래서 또 0이 포함되어 있냐 포함되어 있지 않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또 결정되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게 작은 숫자부터인지 큰 수부터인지, 이게 문제야. 예를 들어서 43,215가 큰 수부터 몇 번째 수냐? 그럼 오히려 나이가 찾을 때 몇부터 시작해야 돼? 5만부터 시작해야 돼. 5만으로 시작한 단어를 다 지나오고, 5만 4천으로 시작하는 단어 다 지나오고, 그 다음에 4만에 왔어. 그럼 4만 5천을 또 다 지나와야 돼. 그래서 얘는 숫자로 나올 때는 작은 수부터 나열했는지 큰 수부터 나열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았지? 개콘? 개콘? 정신 차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 22번 한번 가볼게. 22번. 아니야. 뭘 누구야, 이 새끼야. 졸라 크게 한숨 쉬었어. 야, 뭐 시작한 지 이제 20분, 아직 1시간도 안 됐어. 우리 몇 시에 시작했지? 아, 에어컨? 이거 겉봐. 이거 에어컨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씨. 그건 너무 큰 비용이 들지 않을까? 머리 아파. 나도, 선생님, 나도 얘들아, 전자칠판을 한번 사보고 싶어. 근데, 좋지. 근데 진짜 비싸더라고. 근데 그래서 견적을 받아봤거든? 그래서 얼마라고 했냐면, 요 정도 사이즈보다 작았던 요 정도 되더라고. 요 정도가 500이더라고, 딱. 500만 원인데 지금 지원금을 주더라고, 나라에서. 지원금을 50% 준대. 학원에. 왜냐면 이 전자칠판을 사용하게끔 나라에서 보조금을 준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너네 아시는, 그래서 250만 원인데, 근데 또 문제가 있어. 또 혜택이 하나 있는데, 내가 취약계층이면 좋아. 내가 취약계층이면 96만 원. 그럼 내가 취약계층 되려면 선생님 여기서 집까지 걸어 다녀야 돼. 여기서 지금 차로 한 40분이거든? 걸어 다니면서 선생님 집이 좀 기둥이 흔들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막 선생님 크롱이 막 밥도 못 먹이고, 막 이틀에 한 끼 먹고 막 이래야 돼. 근데 이게, 그치. 이제 선생님, 아니지. 우리도 월급을 막, 선생님 막, 노예일 수도 있잖아. 너네 선생님 월급 알아? 선생님 막, 혼자 교실에서 울 수도 있잖아. 교무실에서. 한 달에 막 원장이 100만 원밖에 안 주고 막, 일 겁나 시키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사실, 이 전자칠판 살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빠르긴 한데, 아무튼, 이건 취약계층이고, 이건 이제 일반. 그래서 2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지금 5월 30일까지. 또 사람 또 이렇게 날짜 정해져 있으면 또 살 떨리잖아. 원장님한테? 네. 그럼 내 생각에 다음날 내 자리가 빠져 있을 거야. 내 자리에 전자칠판 놓여져 있을 거야. 아무튼, 나도 사고 싶더라고. 갈무리는 전자칠판이라며. 근데 사이즈가 얼마네? 자, 네, 이렇게 할게. 요거? 더 커? 요 정도? 근데 높이는? 진짜 요 정도? 와, 씨. 그러면 이제 막 선생님들 문제 풀 때 확대도 되고? 멋있다. 그렇겠지. 지원금 받겠지. 지금 학원 선생님들. 좋겠다. 해. 나? 좀 원장님한테 내가 말해볼게. 중학년 애들이 이거 뭐야. 분필 때문에 힘들다. 분필 애들 색깔 구분을 잘 못하더라. 아무튼 그쪽으로 내가 해서 좀 애들이 취약계층이더라. 그래서 아니면 너네들이 좀 십시일반 모았다. 내가 한 문제당 한 10,000원씩 질문 받았다. 이렇게 해갖고 내 생각에 그래? 왜냐면 전자칠판은 한 방에 다 지워져? 좋긴 좋겠다. 문제도 그러니까 수학은 또 이제 그림이 핵심인데. 그치? 원도 되게 멋있게 쫙 땡기면 이렇게 딱 반지름 일자리도 막 그려지고. 그치? 그러면 또 실직으로 가는 거잖아. 아저씨가 와서 버튼을 눌러줄 수는 없잖아. 옆에, 그럼 그 아저씨 막 힘들면 어떡해? 그 아저씨 막 취약계층 되면 어떡해?
그 아저씨가 취약계층 될 수도 있잖아. 아,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그러면 타협을 하면 되겠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2대, 3대만 설치하면 되잖아. 알게? 한번 물어볼게. 자, 22번 한번 가볼게. 1, 2, 3, 4, 5를 한 번씩만 써서 5자리 수인데 저기 꼭 잘 보셔야 돼요. 작은 수부터 나열할 거래요. 그랬을 때 78번째 수를 찾아달라라는 거죠. 얘는 0이 없으니까 완전 땡큐야, 얘들아. 왜냐면 그냥 얘 갖다가 5자리 수 만들 거지. 그럼 이제 작은 수부터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1로 시작했을 때 얘들아 몇 가지 나와? 4팩. 그래서 24가지가 나올 거고, 만약에 2로 시작해도 24가지가 나와서 48이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3만으로 시작하면 얘도 4팩이니까 24가지가 돼서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 여기까지가 딱 72가지더라라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키워야 되니까 이제 확실히 맨 앞은 4만으로 시작해야 되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답을 찍더라도 맨 앞이 4가 아닌 건 제껴둬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할게. 근데 4만 1000으로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3팩이니까 6개가 돼서 땡큐. 여기까지가 딱 78번째 수가 되더라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78번째 찾아달랬으니까 결국에는 이 4만 1000으로 시작하는 숫자 중 무슨 숫자가 돼? 가장 마지막 수가 되겠지. 그럼 가장 큰 숫자를 말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 4만 1000으로 시작하는 숫자 중 제일 큰 숫자가 뭐가 되겠어? 4만 1532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바로 답이 41,532 41,532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3번처럼 문제가 되는 거야. 자, 23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 23번 보면 지금 맨 앞에 지금 숫자가 0이 보여. 그럼 얘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 갖다가 5자리 수를 만들 거래. 0, 1, 2, 3, 4, 5 갖다가 아니다. 0, 2, 4, 6, 8이구나. 0, 2, 4, 6, 8 5자리 숫자 갖다가 5자리 수를 만들 건데 큰 수부터 나열해서 70번째 수를 찾아달래. 자, 그럼 찾을게. 첫 번째, 선생님. 맨 앞에요. 8이 오면 어떡하죠? 큰 수부터니까. 그럼 고민하지 마. 4개니까 4팩이 될 거야. 라는 거야. 근데 얘는 또 다행인 게 큰 수부터였으니까 사실은 0이 있건 없건 사실 큰 문제가 안 됐어. 그 다음 6이 와주면 또 44팩이 되겠지. 그래서 24, 24. 벌써 48이 됐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4가 왔다라고 치면 또 4팩이 될 거니까 24 해서 72가지더라. 라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 거꾸로 가도 되고, 천천히 앞에서부터 와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보다 거꾸로 가다 실수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72번째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 뒤에 2칸만 뒤로 가면 되거든? 그럼 어쨌든 4만으로 출발하는 건 맞긴 맞는데 큰 수부터였으니까 사실상 제일 작은 수에서 위에 게 답이더라라는 거야.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천천히 가보자 이거야. 맨 앞이 4만이야. 근데 그 다음 제일 큰 수는 48,000이니까 48,000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3팩해서 6이 나온다 이거지. 그럼 여기까지가 54. 그리고 46,000으로 시작하면 똑같이 3팩이니까 6가지니까 60. 그럼 44,000은 못 쓰지. 42,000부터 시작하면 똑같이 6개니까 66. 이제 여기서 4칸만 더 가면 되니까 무조건 답은 4만으로 시작해야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4개만 더 가면 되잖아. 그럼 순차적으로 가볼게. 자, 첫 번째. 제일 큰 수는 뭐가 돼? 48,62. 얘가 가장 큰 수가 되겠네. 이해 가세요? 그 다음 작은 수. 48,26. 이렇게 와주면 되겠지. 이제 1의 자리 숫자랑 10의 자리 숫자랑 다 바꿨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우리 100의 자리 숫자를 바꿀 수밖에 없어. 41,682. 41,628. 네 번째. 67, 68, 69, 70번째. 이렇게 도달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40628. 답은 3번이 정답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괜히 숫자 지나간 다음에 뒤로 거꾸로 가다 실수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누적 형태로. 아무리 선생님 60 커지는 건 너무 답답해요. 아니야. 60 커지는 게 오히려 더 실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조금 답답하더라도 차근차근 하는 거 추천할게요. 자, 뒷장 넘어가서요. 유형 9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유형 9번까지. 자, 유형 9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똑같은 수년에서도
만약에 적어도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냐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우리 적어도가 다른 뜻으로 두 글자 뭐지? 야, 그치. 야, 우리 반에서 적어도 한 명은 1등급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 뜻은 뭐야? 우리 반에서 최소한 한 명은 1등급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니까 얘는 최소한이랑 사실은 똑같은 뜻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어도 한 명, 이런 말 나오면 결국 얘는 한 명 이상이란 뜻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접근하면, 자, 26번 한번 봐볼게. 0, 1, 2, 3, 4, 5가 있었대. 근데 여기서 몇 개의 숫자를 골라서 6개의 숫자 중 한 번씩만 사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여기가 됐든 적어도 한쪽 끝에는 뭐가 왔으면 좋겠대? 짝수였으면 좋겠대. 그럼 얘들아, 이런 경우 다 찾아달라는 거거든.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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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요 세 가지를 다 찾아서 구해달라는 거야.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단 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얘를 직접 다 찾는 것보다는 어디서? 전체에서. 하필 뭐를 빼주면 돼? 양쪽 다 홀수인 거를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는 무조건 양쪽 끝에 짝수가 최소한 하나는 있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럼 이제 전체 찾을 때 조심하세요. 아까 우리 순열 공부했죠?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했어요, 선생님. 5개가 아니지. 6개 중에서. 근데 문제가 생겨요, 선생님. 왜? 저러면 맨 앞에 0 오잖아요. 그치? 오히려 전체에서 맨 앞에 0이 왔다는 가정하에 5P3을 빼주면 되더라라는 거야. 이게 전체가 되는 거지. 그럼 거기서 누구를 빼주면 돼? 양쪽 다 홀수요. 여러분, 홀수가 몇 개입니까? 1, 3, 5. 3개 중에요. 2개 골라서 양쪽에 넣고요. 가운데는 몇 개 올 수 있어? 4개 올 수 있으니까 4. 이렇게 된 걸 빼주면 되겠네요. 라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왜 전체에 빼기가 존재해요, 선생님? 6개 중에 3개 골랐는데 그게 하필 맨 앞에 0이 왔다는 가정하에 뒤에 5개 중에 2개 온 걸 빼준 게 전체더라라는 거지. 이해가? 그리고 나서 양쪽 홀수 1, 3, 5 3개 중에 2개 골라서 양쪽에 배치하고 가운데는 아무거나 오면 되니까 4 이렇게 써준 거다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0은 짝수인가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 우리 0은 짝수입니까? 아닙니다. 0은 원래 짝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학에서는요. 우리가 0은 양의 정수, 음의 정수라고 하지 않듯이 사실 0은 짝수가 아닌데요. 고등학교 때는 유일하게 자릿수 문제에서만 0을 짝수로 취급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거랑 비슷한 거 하나 있죠? 물어볼게요. 우리 x-이 절대값 있을 때 x에다 2 넣으면 양수죠? 0되죠? 그럼 우리 항상 이런 공부 많이 해봤잖아. x에 1이 들어가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x에 3 들어가면 양수니까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럼 물어볼 거 있어. x에 2 들어가면 그냥 나와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그냥 나오죠? 그 말 뜻은 뭐야? 0도 혹시 양수로 취급하나요? 라는 건데 0은 사실은 양수가 아니에요. 근데 절대값에서는 0은 양수로 취급한다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x-2라고 말하듯이 0은 절대 짝수홀수가 아닙니다. 이게 언제 깨지냐면요. 대수학에서 깨져요. 대수 2학년 과정 말고요. 1학년 대학 수학. 대학교 1학년 이과생들은 들어가면 칼큘러스라는 대수학을 다 공통적으로 배워요. 거기서는 0을 절대로 짝수 취급하지 않는다의 전제로 모든 수학이 시작돼요. 근데 우리는 고등교육 과정이니까 고등교육 과정에선 짝수가 0을 포함한다. 근데 어디서만? 자릿수 문제에서만. 자릿수 문제에서만 0은 짝수고 그걸 제외해놓고는 다 0은 짝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OP. 맨 끝에 왔구나. 미안. OP2가 되겠죠. 맨 앞에 0이 왔었으니까. 자,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